지난 7일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 침묵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국민 앞에 섰습니다. 시작부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야당을 겨냥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며 이번 계엄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름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 대표 유죄 선고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거짓 선동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29분 동안 이어진 담화 내내 대통령의 통치 행위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며 계엄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민주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위헌, 위법적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었고 자진 사퇴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내란 속의 윤석열의 광기를 보았습니다. 즉각 사죄하고 퇴진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란을 끝내지 않겠다는 협박입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대통령실 브리핑룸이 아닌 접견실에서 사전 녹화됐으며 영상 제공도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SBS 이종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며 국회에 병력을 보낸 이유는 질서 유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병력 투입은 소규모, 시간도 짧았다고 그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들어와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전 국민은 공포와 불안 속에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계엄군 지휘부의 고백이 나왔고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포한 의원들을 비밀 벙커에 수감하려 했다는 계획도 폭로됐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비원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윤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비원 벙커를 확인. 잇따르는 현장 지휘관들의 폭로, 고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담화를 한 겁니다. 시민 안전을 우려한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을 국회에 출동시켰다는 대통령 담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자 자기 변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되고 10분 뒤 경찰 무전기가 초단위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47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국회 안에서 사람은 나오게 하되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은 모두 차단하라고 말합니다. 이어 차벽 설치가 지시되고 계엄 선포에 항의하는 시민이 몰린 밤 10시 53분엔 차벽만으론 부족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영등포서 행정차량까지 지원해 좁은 공간이라도 비지 않도록 하라, 경찰서 견인차도 활용하란 지시가 이어집니다. 밤 11시 7분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된 경우 들여보내란 지시가 있었지만
30분 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지시가 전달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11시 54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전원 통제 방침을 반복 지시하면서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죄 소지가 가장 크다는 의견이 나오는 포고령 1항을 인용하며 국회 통제 지시를 내린 겁니다. 국회 관계자 통제 지시는 없었단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는 배치되는 내용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하지만 전면 통제 지시가 내려진 뒤에도 경찰은 계엄군이 도착하면 길을 열어주거나 안내하려 했던 걸로 무전 녹취 기록엔 기록돼 있습니다.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지만 통제는 계속됐고 계엄군 투입 현황을 살피는 무전들이 오갔습니다. 이어 국회에 있는 시민들이 용산으로 갈 수 있다며 용산 쪽 수비를 철저히 해달란 지시가 나옵니다. 국회 전면 통제는 계엄군 철수가 시작된 새벽 1시 45분에서야 일부 해제됐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수사를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정원의 선관위 시스템 점검 결과를 근거로 꺼내들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주장을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며 일부 취약점은 발견됐지만 올해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보안 문제가 있다고 부정선거가 가능한 건 아니라며 내부 조력자의 조직적 가담이 있고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 보안점검에 참가했던 정부기관 관계자도 실제 선거 조작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한 게 아니었다면서 보안 취약점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일부 극우단체나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건데 대통령이 이런 음모론에 휘둘려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셈입니다. 실제 지난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고발 사건은 이미 검찰과 경찰 수사가 끝나 지난 8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분가량 진행된 담화 내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정상적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지난 7일 이분 분량의 사과 담화 때 보였던 수세적 모습과 비교하면 태도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과 수사에도 당당히 맞서겠다며 공세적 태도로 변한 것, 턱 밑까지 올라온 수사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로 구속됐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해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서 내란죄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변명이라고 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진행한 담화였지만 수사와 탄핵 심판 등을 대비한 공개 변론이었다. 내란죄 관련자에게 지침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져도 있고요.
군 고위직 인사라든가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 입맞추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취지가 아닌가. 특히 군 내부 폭로와 현재까지 수사에서 드러난 증거와는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담겨 있어 형식만 담아일 뿐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해 사실상 방어권 행사에 나선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SBS 권준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닷새 만에 TV에 등장한 윤 대통령의 담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시민들. 담화를 들은 시민들은 대통령이 시민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말이 좀 제일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아실 텐데 그런데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그 생각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고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어떤 그런 국정농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번 계엄이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경고 차원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말이 안 되죠. 계엄을 한 건데 국회를 다 막았잖아요. 의사당을 다 막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담을 넘어가는 게 경고가 될 수 있나요? 선관위의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선 극우 유튜브를 보는 듯 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너무 그 극우 유튜브에 빠져 있으셨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장 먼저 들었고요. 집에서 유튜브 보고 이렇게 따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화가 아니라 지금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담화 발표 직후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이 무섭다며 빨리 체포해달라는 요청글이 수십 건씩 올라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게 증명됐다며 탄핵이 답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